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빙상의 전설,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끝났죠. 또 오늘 패럴림픽이 개막됐는데요. 이거 워낙 뉴스들이 빵빵 터지네요. 북미 정상회담 뉴스, 거기에 미투 운동에 혐의를 받고 있었던 배우의 자살, 안희정 지사의 검찰 출두, 그냥 빅뉴스들이 터지는 바람에 이 패럴림픽이 제일 불쌍하게 됐다. 뉴스의 거의 뒷부분에 그냥 잠깐 다루더라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동계올림픽 정말 열심히 해줬고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빙상의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나왔어요.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평창 빼고 이 책이 나온 거는 평창 전에 나온 거니까 26개의 메달을 땄네요. 금메달을. 네, 이게 모두 빙상에서 나왔습니다. 1992년 김기훈의 사상 첫 금메달 획득부터 2010년 김연아의 여자 피겨 금메달, 2014년 이상화 2연패까지 대한민국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은 수많은 승리의 기록을 써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권혁신과 엄성흠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과 역대 동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불굴의 투지와 승리에 대한 확신, 역경을 이겨내는 정신력을 소개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 책은 드물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들의 역경을 받고 성과를 받죠. 또 좌절도 받고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대한민국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만들어내는 비결과 노하우를 얻어서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자양분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심석희, 최민정부터 시작해서 서희라, 김아랑, 김예진, 모태범, 이승훈, 내로라 하는 스타들이 다 있어요. 전희경 선수, 추억의 전희경, 김동성, 그리고 빅토르안, 안현수에 대한 이야기. 이 안현수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가슴이 아파요. 궁금했고요. 안현수는 왜 귀화를 했을까? 다들 궁금해하죠. 빙상협회 불화 때문에 갔을까?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최민정 선수 멋지죠. 심석희, 최민정의 두 라이벌에 대한 이야기. 결코 지고 싶지 않지만 적이는 없는 라이벌이란 존재는 우리 각자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실전에선 전의를 불태우지만 승부 후에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라이벌, 끝없는 발전을 갈구하는 우리에겐 그런 라이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라이벌, 중요하죠. 라이벌.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역사는 라이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에는요, 항상 한 명의 에이스와 그에 못지않은 2인자가 선의 경쟁을 펼쳤죠. 1992년 처음으로 쇼트트랙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던 알베르빌 올림픽 때는 김기훈 선수와 이준호 선수가, 1994년 릴리함메르 올림픽에서는 남자부의 김기훈 선수와 차지훈 선수, 여자부의 전희경 선수와 김소희 선수가, 1998년 나고야 올림픽에서는 남자부의 김동성 선수와 이준환 선수, 여자부의 전희경 선수와 원혜경 선수가,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는 남자부의 김동성 선수와 안현수 선수. 끝내줬죠 이때. 그럼 2002년에 안현수가 2018년에 안현수네요. 안현수 선수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입니까? 16년. 여자부의 고기현 선수와 최은경 선수.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남자부의 안현수와 이호석, 여자부의 진선유, 그리고 최은경 서로 경쟁하면서 선두에서 한국 쇼트트랙을 이끌었죠. 다만 이후에 두 번의 올림픽에서는 남녀 대표팀의 전력이 엇박자가 나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여자부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부진했고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남자부가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이정수 선수와 성시백, 이호석 선수가 남자부의 선전을 이끌었고요. 소치에서는
박승희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여자부에서 분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올림픽 개인전 종목별 금메달은 하나뿐이고 함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계주 경기가 아닌 한 선수들 개인 간의 승자와 패자는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주를 제외한 쇼트트랙 종목에 출전하는 대표 선수들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도 뛰지만 본인의 성공과 벽에 포상금 등을 얻기 위해서 뛰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너 텍시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바 노래. 그 노래처럼 승자, 특히 금메달을 딴 이가 더 많은 조명과 환호, 포상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말이 진리처럼 전해지죠. 자, 극단적인 예로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딴 스티븐 브레버리처럼 준결승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앞서 달던 선수들이 실격과 미끄러짐 등으로 탈락해서 금메달을 따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여러 번의 좌절과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이겨내고 출전한 네 번째 올림픽이었고요. 선수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뒤에서 달리는 전략을 펼쳤다고 하니까 이 또한 그냥 주어진 행운은 역시 없다라는 걸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강력한 원투 펀치이자 쌍두마차인 1, 2인자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선수는요.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 하나씩 따냈고요. 2014년 세계선수권 개인종합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다른 한 선수는 그 뒤를 이어서 2015 세계선수권과 2016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종합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요. 1년 전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오르면서 계주 금메달을 합작하기도 했고요. 한 살 터울이에요. 절친한 선후배 사이자 같은 소속사예요. 얼마 전에 MBN 여성 스포츠 대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한 두 사람은요. 바로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심석희와 최민정 선수입니다. 심석희, 단점을 장점으로. 평창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심석희 선수는 7살 때 오빠가 스케이트 타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여서 스케이트화를 신었답니다. 막내딸이 쇼트트랙에 재능을 보이자 아버지 심교광 씨는 온 가족을 이끌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기린이란 별명이 있는 심석희 선수는요. 어릴 적부터 독보적으로 키가 컸어요. 심석희 선수의 어린 시절 경기 사진을 보면 다른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가 있을 정도로 큰 키로 튀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로서 큰 키는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키가 크면 다리가 기니까 한 걸음에 다른 선수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덜 소비하죠. 그래서 중장거리에 유리합니다. 또 일단 자세를 잘 잡으면 힘있게 스케이팅을 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대신 좁은 공간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야 하는 쇼트트랙의 특성을 보면 순발력이라든가 코너워크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무게중심이 높아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심석희 선수 본인도 이런 본인의 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그냥 남자 선수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심석희 선수는요. 큰 키를 잘 활용해서 2012년 1월 동계 유스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후에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3관왕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우승을 해서 화려하게 성인 무대에 데뷔했고요. 이후에 월드컵과 세계선수권에서 박승희 선수와 함께 여자팀의 선전을 이끌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어린 선수가. 그리고 2년 후에 대망의 소치올림픽 심석희 선수는 최소 2관왕은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경험 부족을 드러내서 개인전에선 은메달 하나와 동메달 하나를 따냈습니다. 특히나 본인 주 종목인 1500m에서 중국의 저우양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한 장면은 두고두고 아쉬움을 줬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30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선 심석희 선수는요. 반칙을 일삼는 중국 여자 대표팀에게 멋지게 서력하면서 금메달을 따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소치올림픽 내내 이어진 여자 대표팀의 불운과 남자 대표팀의 부진, 안현수 선수의 기업파동,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기고 2연패에 실패한 피겨 김연아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 등으로 답답해하던 국민들의 마켓속을 뻥 뚫어줬던 그야말로 분노의 질주였죠. 이후에 이어진 2014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심석희 선수는요,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1000m, 1500m, 3000m 슈퍼파이널까지 3관왕에 오르면서 첫 개입 종합 우승도 거머쥐었습니다. 바이오물로 세계 여자 쇼트트랙의 심석희 시대가 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심석희 선수의 고난이 오죠. 컨디션 난조가 옵니다. 또 한 살 어린 최민정 선수에게 세계 정상 자리를 내주고요. 국제대회에서도 그만큼 또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많이 몇 년간 강행군을 해서 누적된 피로 때문에 또 힘들었고, 전략도 많이 노출됐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힘들어졌죠. 그러다가 최민정 선수와 경쟁을 펼치면서 회복을 합니다. 지난 시즌 월드컵 종합 랭킹 3위, 세계선수권 3위의 성적을 거두면서 세계선수권 종합 3위까지 주어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을 했죠. 4년 전에 막내로 출전했던 그와 달리 이제는 국가대표의 주장이 돼서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심석희 선수. 멋집니다. 대중 앞에서 떨리신다면, 목소리에 힘이 없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말이 횡설수설하다면 OBM 스피치에서 배워보세요. 설득박사 김윤석이 직접 만들었고요. 직접 지도합니다. 평생 AS 보장합니다. OBM 스피치로 오세요. 심석희가 있었기에 평창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이 있었겠죠. 자, 심석희만의 성공 비결이 요약되어 있네요. 쇼트트랙 선수로서 키가 큰 것은 결코 장점이 될 수는 없다. 역대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에이스 선수들을 보면 남자 선수들은 170cm 초반, 여자 선수들은 160cm 중반의 키였다. 심석희는 175예요. 호리호리한 키에 낮은 무게중심을 가진 선수들이 쇼트트랙 선수로 대성해 왔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심석희 선수의 큰 키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심석희 선수는 그런 본인의 장점 아닌 장점을 잘 살려서 국내 무대는 물론이고 세계 무대에서 손꼽히는 선수가 됐다. 자신의 단점을 비관하며 포기하지 말고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최민정입니다. 이번에 2관왕이죠. 여자 1500m 금메달, 그리고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최민정 마지막에 힘은 대단해요. 폭발적인 힘. 심석희에 비해서는 단신이죠. 163. 단신은 아닌데 최민정 선수는 163입니다. 1998년생인 최민정 선수는 심석희보다는 연도상으로 1살 차이인데요. 심석희 선수의 생일이 1월이라서 학년상으로는 2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12년 성인 무대 데뷔한 심석희보다는 2년 늦게 성인 무대 데뷔를 했어요. 소치올림픽은 1998년 6월생까지 올림픽 출전이 가능했는데 9월생인 최민정 선수는 고작 석 달 차이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돼요. 하지만 당시 최민정 선수는 그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고 국내 무대에서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쿨하게 말했습니다. 6살 때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스케이트 특강에서 스케이트를 처음 접한 최민정은요, 그것을 계기로 쇼트트랙 선수가 돼서 세계 정상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심석희 선수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팀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석희의 스케이팅에 감탄했다 그래요. 이후 조배재범 코치의 지도를 함께 받게 된 두 선수는 서로 자극받고 경쟁하면서도 언니 동생으로서 우애를 키워나갑니다. 특히 최민정 선수는 선배 심석희에 비해서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선배라며 노련한 경기 운영을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세계선수권 3연패 무산을 딛고 라는 글도 있고요. 이 책을 보면 자, 최민정 선수는 이번 동계올림픽의 스타죠. 2관왕 정말 대단해요.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녀의 성공 비결 요약된 걸 보겠습니다. 세계선수권 3연패에서 실패한 최민정 선수는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낭망하지 않고 올림픽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맹훈련을 거듭함으로써
이번 시즌 들어 다시금 세계 정상급 기량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산호라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게 인생이다.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이다. 최민정 선수는 그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두 사람의 라이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요. 그들만의 성공 비결. 심석희와 최민정. 승부의 세상에는 지는 것을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을까? 단 한 선수도 없을 것이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이라고 해도 웬만한 승부에선 이기기를 원한다. 어릴 적부터 한 팀에서 훈련한 심석희, 최민정 두 선수도 서로에게 결코 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 선수에겐 계주 우승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개인전에서 선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숙명이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두 선수를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라고 부르고 있다. 결코 지고 싶지 않지만 적이는 없는 라이벌이라는 존재는 우리 각자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실전에선 전의를 불태우지만 승부 후에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라이벌, 끝없는 발전을 갈구하는 우리에겐 그런 라이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 이제 권 작가가 기억하는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임효준, 황대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고 노진규 선수, 참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갔죠. 그리고 서일아, 성실함과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 참 성실해요. 또 김선태 총감독에 대한 리더십 이야기. 곽윤기, 김아랑, 이유빈, 이상화. 이상화 선수는 스스로를 너무나 잘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단순히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 3연패를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또다시 넘어서는 것. 그것이 그녀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원동력이다. 펑펑 울었죠? 은메달 따고? 대단한 거죠. 사실 3연패가 그게 쉽습니까? 3, 4, 12년 동안 정상에 있는다는 게 올림픽 한 번 하기도 있는데 2연패 했으면 됐지 또 3연패에 도전을 해요. 아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경쟁자는 나 자기 자신뿐이라는 글도 있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최고의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사람인 이상 이상화 선수도 항상 컨디션이 좋고 언제나 우승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고수들이 많아요. 2010 밴쿠버 올림픽을 마치고 이상화 선수는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세계 정상이 주는 부담과 긴장을 이기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2011, 2012 시즌에 들어서 그것을 이겨낼 혼자만의 방법을 찾아내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더 큰 목표를 갖고 달릴 수 있게 됐다 그래요. 여기에는 2012년 8월 대한민국 코치로 부임한 오버랜드 코치의 코칭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선수 왕베이싱을 키워낸 그는요. 이상화 선수의 스타트 기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조련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코칭 덕분에 이상화 선수는 스타트 후 100m의 기록을 경이적으로 단축해서 36초 36의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죠. 그렇게 세 번의 세계 신기록 경신과 소치 올림픽에서의 올림픽 2연패까지 이뤄낸 이상화 선수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캐나다로 건너가서 케빈 오버랜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기량을 다듬었습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 2014년 소치 올림픽 후에 종아리 부상까지 당해서 하지 정맥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사이에 일본의 노장 고다이라 나오 선수 대단해요. 이 선수 정말 참 86년생인데 어유 고다이라 나오 선수 이번에 금메달 땄죠. 근데 이 금메달 이상화 금메달 땄을 때 12위 5위를 했었거든요. 고다이라 선수가 2014년 빙상 강국 네덜란드에서 혼자 유학을 떠나서 네덜란드에서 배웠던 트레이닝 방법을 일머식 훈련과 접목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2014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치러진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에서 고다이라 나오는 38초 05
기록으로 9년 만에 월드컵 시리즈 첫 금메달을 따냈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한 번도 이어오지 못했던 이성화 선수를 이깁니다. 상승세를 탄 고다이라 선수는 2014-15년 월드컵 시리즈 여자 500m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6-17년 시즌에서 월드컵 시리즈 500m 6차례 레이스를 모두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치러진 종목별 여자 선수권 대회 500m에서도 이상화 선수를 제치고 우승합니다. 야, 이번에 스타예요. 나온 선수는 대단해요. 둘이 엄청 또 친하대요. 라이벌이 됐죠. 잘했어요, 이상화 선수. 또 모태범 장합니다. 모태범도. 김보름 욕 많이 먹었죠, 이번에. 은메달 딸 때 얼굴이 아유 참 불쌍하더라고. 어린 선수가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까. 아유. 자, 이승훈 너무너무 이뻐요. 신의 한 수라 그래요. 이승훈 이 글에서는 종목 전환, 이승훈 선수의 종목 전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 최다 메달리스트. 금메달부터 보면 엄청나죠. 근데 쇼스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 전환을 했죠.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상화였는데 이젠 이승훈이에요. 이상화에서 이승훈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의 스타죠. 매스 스타트 처음 이번에 도입이 됐죠. 거기에서 초대 챔피언. 이건 영원히 바뀌지 않는데 이거 잘하더라고요. 그만의 성공 비결 볼까요? 이승훈 선수는 인성, 실력, 외모까지 두루 갖춘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동생 막 챙기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동생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의 한 수라는 종목 전환이 없었다면 그저 그런 쇼트트랙 선수로 잊혀지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의 권유를 슬기롭게 받아들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팀 추월과 매스 스타트까지 자신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그의 도전은 그가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일 겁니다. 한순간의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출전하는 5개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도전만으로도 그는 이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썼죠. 땄죠? 다 딸지 못했지만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러한 모습에서 계속 자극받으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글을 맺네요. 이승훈 선수 하도 메달을 많이 따서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승훈. 그런 얘기 많았죠. 와이프가 얼마나 좋을까. 인성에 실력에 외모에 돈까지 갖췄잖아요. 이제는 뭐 2018년 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 거기에 남자 매스 스타트 금메달. 엄청 메달 많네. 2018년 올해도 2개 땄고 하여튼 최다 메달이에요. 가장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31세의 나이에 대단하네요. 이승훈 선수 존경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올릴 수 있었던. 그리고 이 책의 맨 뒤에는 빅토르 안현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왜 귀화를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이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진짜 이유. 안현수는 왜 귀화를 했을까? 빙상의 전설,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영웅들의 이야기, 실질적인 가까이서 본 코치들이 본 그들의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리더십의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책이네요. 빙상의 전설.
권혁신, 엄성은님이 쓴 이 책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말을 하지만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좋은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모릅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효석의 증문즉설, 스피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김효석의 증문즉설을 검색하세요.